근데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 원리와 과정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수소 분자, 그러니까 수소 기체 H2가 두 개가 반응을 하고요. O2가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하나가 반응을 해서 H2O가 두 개가 생기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H2 두 개랑 O2 한 개가 반응하면은 H2O가 두 개가 생기는 반응인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뭐 이건 구체적인 분자 안 쓰고 대충 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A 한 개랑 B 세 개가 반응을 해서 C가 4개가 나오고요. D가 7개가 나오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요. 어떤 물질이 몇 개씩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이 몇 개씩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식은요. 반응식의 개수는 자연수입니다. 분수는 안 쓴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개수는 자연수다. 예, 개수가 자연수라는 것만 알아도 이것만 활용을 해도 문제에서 꽤 좋은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반응식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 반응을 하나 가져올게요. N2 더하기 3H2 이게 2NH3 이거는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이고요. 질소 분자 1개랑 수소 분자 3개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나오는 반응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1개랑 3개가 반응해서 2개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N2가 2개가 있고 H2가 6개 있으면 NH3는 4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1개, 3개 반응해서 2개 나온 게 2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N2랑 H2가 2개, 6개 있으면은 NH3가 4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보면은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고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은 이거는 4가 아니죠.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것도 성립을 하겠죠. 이것도 1개, 3개가 반응해서 2개가 되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번 일어난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까 2개, 6개, 4개 됐던 반응이랑 같은 아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반응에서는요. 반응이 일어나는 분자의 개수의 비율이 있다. 이게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반응식에서 개수로 들어 있습니다. 1대 3대 2.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개수에 대한 비율을 따질 때 그 비율은 그 반응식의 개수에 있다. 그 반응식에 있는 개수대로 그 개수대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개수비라고 합니다. 개수비. 뭐 또는 뭐 반응비라고도 얘기해요. 반응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수로도 따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질량으로도 따질 수 있거든요. 사실 실험으로 가보면 질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질량이 이 정도니까 이게 몇 몰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로 따질 수도 있지만 그 질량으로도 바로바로 따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질량을 구해보면 뭐 세모는 다 지우고 자 N2는
분자량이 28입니다. H2는 2인데 3개 있으면 6개죠. 6이죠. 그 다음에 NH3는 분자량이 17인데 2개 있으니까 3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질량이 28대 6대 34로 반응하는 식이니까 약분을 해주면 14대 3대 17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질량비라고 해요. 질량으로 따진 비율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N2 14g이랑 H2 3g이 반응을 하면은 NH3가 17g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중요한 거 14랑 3을 더하면 17이 되죠. 그러니까 반응식에서 질량 보존은 성립한다는 게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율이기 때문에 N2가 140g 있었다 처음에. 그리고 H2가 그러니까 N2가 140g이 전부 반응을 하려면 H2가 30g이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14랑 3이랑 반응을 하니까 10배가 있으면은 그 10배가 있어야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NH3는 170g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14대 3대 17B가 성립을 하니까 이런 비율을 질량비 또는 반응 질량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반응식에는 그 반응이 진행되는 그 비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수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비다. 그리고 질량비는 중요한 게 이 개수비는 반응식에 있는 물질들의 개수와 같았는데 그냥 같았는데 질량비는 그 개수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해요. 이 14대 3대 17이라는 비는 이 개수인 1대 3대 2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죠, 숫자가. 그래서 이 점은 개수비와 질량비는 좀 별개의 느낌이라는 거,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개념이고 사실 이게 개념의 전부인데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죠. 문제에서는 사실 주로 따지는 거는 개수비이고 이 개수비를 따졌을 때 모든 빈칸을 주지 않습니다. 그 빈칸에 몇 개의 숫자만 주어진 다음에 나머지 빈칸을 전부 채워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실제 있는 방식을 가져오기에는 좀 빡세니까 자,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A가 사실 반응식을 쓸 때 어떤 반응의 과정을 계산을 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반응이 있으면 반응 전이 있고요, 반응 중이 있고요, 반응 후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이건 뭐냐,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좀 빠른데 반응하기 전에 재료로 A가 10개 있었고요, B가 4개 있었다 칠게요. 그러면 이 반응은 A 한 개랑 B 한 개가 반응해서 C 한 개가 나오는 반응인데 지금 준비물이 A가 10개 있고 B가 4개 있어요. 그러면 A 10개가 모두 반응을 하려면 B가 10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 B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B 4개가 반응을 전부 하려면 A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개 있으니까 남아 돌죠. 그러면은 이 반응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반응 전에서 A랑 B 중에 어떤 물질이 먼저 없어지느냐 따졌을 때는 B가 먼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반응에서 전부 소모돼서 없어지는 물질, 그 물질을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한계 반응물. 그리고 이게 이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것이 양적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면 자, B가 전부 없어질 겁니다. 왜? 4개가 다 반응할 거니까. A는 4개 반응할 거니까. 그 다음에 C는 4개가 생기겠죠? A 하나, B 하나가 없어져서 C 하나가 생기니까 그러면 B는 다 없어질 거고 A는 6개가 남을 거고요. C는 4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해석해 보자면 처음에 A가 10개 있었고 B가 4개 있었는데 이 반응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B이고 그래서 B가 전부 없어지고 반응이 끝났을 때는 A가 6개가 남고요. C가 4개가 생겨있는 그런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들어봐야겠죠.
요런 반응이 있다고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볼게요. 일단 가정은 뭐 C는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다고 한 가정, 처음에 A랑 B만 있었다고 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보이는 거는 요거예요. C가 15죠. C는 처음에 없었어. 근데 반응이 끝났더니 15개가 돼 있네. 그러면 얘는 15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이 2대 1대 5 반응이잖아. A가 2개가 없어지고 B가 1개 없어질 때 C가 5개 생기는 거라며. 2대 1대 5면은 C가 15개 생겼으면은 B는 3개가 없어야 됐고 A는 6개가 없어야겠죠. 그쵸? 2대 1대 5에다가 30 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애랑 얘를 더했을 때 이게 돼야 되니까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려주면은 A는 처음에 6개가 있었던 거고요. B는 10개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럼 이 반응에서 한 개 반응물은 A였던 거죠. 이렇게 반응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반응에서 A가 처음에 3개 있었고 반응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3개 하지 말까요? 3개 말고 대충 15개 있었다 치고 C가 20개 나왔다고 치고요. B가 0개 됐다 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도 한번 빈칸을 채워봅시다. 일단 거꾸로 갑니다. 이거, 그리고 또 보이는 거 이거. 자, 반응했더니 없어졌죠. 그럼 B가 한 개 반응물입니다. 한 개 반응물.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요거죠. 자, 그러면은 3대 4대 10으로 반응하니까 20 곱해준 상태니까, 자, 얘는 8개 없었을 거고 얘는 6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한 개 반응물이니까 이렇게 돼야 합했을 때 0 되겠죠. 그래서 모든 빈칸을 전부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수비를 좀 알아봤고요. 뭐 질량비는 한번 그냥 살짝만 알아보자면, 뭐 딴 거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반응 하나 쉽게 하나만 세워서 뭐 이런 반응이 있다 했을 때, 그리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한 개 반응물은 B겠죠. 왜냐면은 A가 한 개 반응하고 B가 2개 반응해서 C가 7개 나오는 반응인데, A 10개가 모두 반응하려면 B는 20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10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B는 부족하죠. 근데 B가 10개 반응하려면 A는 5개만 있으면 되니까 B는 전부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10개 없어지고요. A는 5개 없어지고요. C는 35개가 생길 거죠. 그래서 위아래 다 더해주면 5, 0, 35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 반응물은 B였죠. 그리고 가정을 하나 할게요. A의 분자량을 A라고 하고요. B의 분자량을 B라고 하고요. C의 분자량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반응에서 반응 B는 어떻게 되죠? A 대 2B 대 7C가 됩니다. 그쵸? 아까 위에서 했듯이 그냥 보시면 분자량에다가 개수를 곱한 값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분자량 B에다가 개수 2를 곱한 값이 2B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의 질량비는 A 대 2B 대 7C가 된다. 그러면 이 과정을 똑같이 써보면은, 자, 색깔만 다르게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자, 그러면 처음에 A 신몰은 질량이 10A죠. B 신몰은 질량이 10B입니다. 했을 때 이거는 A 대 2B 대 7C로 반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0B가 돼서 플러스 35C가 될 거고요. 반응을 해서 5A g이 생성되고 B는 없어지고 C는 35C g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질량비는요, 개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값이 질량비가 된다. 뭐 분자량 뭐 또는
몰질량, 어차피 숫자는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수비와 질량비 전부 알아봤고요. 뭐 간단하게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보자면, 자,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화학 반응식은 어떤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식이고, 이 반응식을 뜯어봤을 때 두 가지 비율을 찾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개수비였고, 두 번째는 질량비였다. 그래서 질량비와 개수비를 이용해서 주어진 숫자가 몇 개 있을 때 그 단서를 바탕으로 나머지 빈칸들을 채워보는 연습들을 조금 했고요. 이거는 사실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제 몰과 부피와 어떤 뭐 질량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지고 볶아서 문제 때 잘 써보시면 되고, 그 지지고 볶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전 강의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